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나무 재선충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한참 부산 금정산을 비롯해서 경남, 경북 또 서울, 경기도 하남, 광주, 시태천면 뭐 이런데 번지 때는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한 회에 2개씩도 나오고 그래도 요새는 한 해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다 가끔 2번에 한 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우리 산림기술사 공부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임업인들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23회 2021년도 1월 달에 논술에 나온 문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피해목 처리 기술을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긴 문제죠. 피해목 처리 기술을 설명하라 이겁니다. 종류별로 다 설명을 해라 이겁니다. 자, 대제목을 보죠. 소나무 재선충병의 개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엇인지는 일단 써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 그림, 이거를 답안지에 그려 주십시오. 세 번째, 벌채 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 그래서 벌채 방법에 따른 구분, 벌채 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 이렇게 구분을 줘주고요. 네 번째로는 벌채 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5번에 벌채 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논술이니까 3장입니다. 이건 4장을 했네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피해목 처리 기술을 설명하시오. 123회 논술. 큰 아이템 1. 소나무 재선충병의 개요. 1. 소나무 재선충에 의해 나무가 단기간에 붉게 시들어 말라 죽는 병, 고사된다 이거죠. 두 번째,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성충이 매개충이 되어 건강한 나무의 수피를 갉아먹을 때 감염이 되는 병. 세 번째,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이 주로 피해를 입음. 네 번째,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송진 분비가 멈춰지며 수분과 양분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 말라 죽음. 키워드입니다. 수분과 양분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 말라 죽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 그림을 두 번째 아이템 해주는데요. 그림을 그리십시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이렇게 소나무의 이파리들이 잎이 우산쌀 모양으로 밑으로 처지고 노랗게 말라 죽음,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점수를 더 받습니다. 큰 아이템 세 번째, 그럼 벌채 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에서는 벌채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고 벌채 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벌채 방법이죠. 벌채는 어떻게 하냐, 구분은 단목벌채, 소구형 모두배기, 소굴락 모두배기, 모두배기. 소구형 모두배기하고 소굴락 모두배기를 구분해서 외워두십시오. 두 번째, 벌채 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 그럼 벌채 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 처리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1. 산물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산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파쇄, 소각, 매몰박피, 골망피부, 훈증 등.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용량 훈증, 파쇄까지는 똑같고 제재, 건조, 열처리 등이 틀립니다. 이렇게 제재, 건조, 열처리해서 사용해야 되니까요.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종류별로 방법을 외워두십시오. 네 번째, 벌채 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위의 것이죠. 벌채 산물을 미활용할 때는, 자, 방법은 파쇄. 파쇄 대상지는 소규모 피해 발생 지역이나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벌채 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이런 데가 파쇄 대상지이고, 작업 방법은 벌채 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고르게 아주
파쇄한다 이거죠. 파쇄 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어뿌려서 부식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은 벌채 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대상지죠. 형질, 불량목, 산불 피해지 등 산물의 활용 가치가 낮은 임지, 소구형 모두배기, 소굴락 모두배기 또는 모두배기 사업의 가지 등 처리가 될 때, 이럴 때는 소각을 하는데, 소각 방법은 벌채 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소각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골라서 실시하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대기시키고 소방관서에 사전 통보를 하고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을 책임 관리해야 됩니다. 매몰은 어떤 대상지에 하는 것이냐?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토심이 깊어서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냐?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한다.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을 금지한다.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 내기 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대매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산물이 유실되면 조치를 해야 된다. 네 번째, 박피는 어떻게 하냐? 활용 안 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지는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소각, 파쇄 또는 매몰이 어려운 지역. 대상목은 매개층이 산란하지 않은 벌채 산물로 한다. 그럼 방법은 박피는 어떻게 하냐? 벌채 산물에 대해 가지 등을 제거한 후 매개층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원목의 껍질을 벗겨서 처리한다. 가지 등은 작업지 여건에 따라서 파쇄 또는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다. 다섯 번째, 그물망 피복은 어떤 대상지에 하느냐? 성역지, 급경사지 또는 진입 여건이 불량하여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에 생태 보존이 필요하고 약재 사용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그물망 피복을 하는데, 방법은 매개층이 훼손하기 어려운 재질의 그물망을 이용하여 매개층이 우하 후 탈출하지 못하도록 벌채 산물을 피복 처리한다.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그물망의 용량에 맞게 적정량을 피복 처리한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훈증은 어떻게 하는가? 대상지는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주택지 및 농경지 주변, 도시 생활권 주변,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훈증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 훈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약재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해서 유실될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훈증을 한다. 자, 큰 다섯 번째, 그럼 벌채 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여태까지는 미활용하는 경우고 벌채 산물을 활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대용량 훈증, 피해 고사목의 벌채 산물을 컨테이너, 창고, 선박 등 밀폐된 공간이나 노지 훈증 피복 방법으로 훈증 피복의 경우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파쇄는 벌채 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하여 산업용도로 사용한다. 이제 위에 미활용하는 경우하고 틀린 점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세 번째, 제재, 용재 가치가 있는 중대경목 벌채 산물을 1.5cm 이하 두께로 제재하여 활용한다. 건조, 용재 가치가 큰 벌채 산물을 함수율 19%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 건조에서 이런 함수율 19% 이런 수치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열 처리, 벌채 산물의 중심부 온도를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한다. 수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훈증목 활용, 일반 용재, 산업용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훈증목은 산주 동의를 거쳐서 수집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벌채 산물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상지와 방법을 별도로 외워줘야지 되고요. 우리가 작성할 때에 이제 각각의 방법은 종류별로 6가지, 다른 6가지 다 써주고, 대상지는 어떤 대상지 쓴다, 작업 방법은 어떻다, 이렇게 세로로 칸을 나누어서 작성해 주게 되면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피해목에 대한 처리 방법의 처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